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뉴스 2025년 4월 8일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에게 34%라는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요. 자, 중국 시진핑이 미국의 블랙메일,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라면서 항전의 의사를 표시했고요. 미국 수입품에 상응하는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 보복 관세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 그러면은 50% 추가요. 이래가지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20% 관세를 한번 부과를 했었고, 또 이번에 상호 관세, 이번에 또 추가 관세, 다 하면은 100%가 넘는 관세를 중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격화가 되면서 지난 3일 동안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무려 10조 달러 원이 증발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증시는 트럼프 패닉으로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집중하기보다는 보다 구조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더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방송을 보는 목적이겠죠. 국제정치 일타 강사 시카고의 명예교수님 미어샤이머 교수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는 대단한 역사적인 전환기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서, 미어샤이머 교수는 트럼프 지지자가 아닙니다. 트럼프를 가리켜서 구조 변동, 뭔가 전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적인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니에요. 자, 미국이 그동안 만들어 놓았던 이 세계 질서, 세계를 운영하는 규칙을 트럼프가 파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망치를 들고 있는, 지구본 앞에 서 있는 트럼프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이 4년의 임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새로운 질서를 설립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확실히 구체제, 구질서를 파괴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어샤이머 교수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레토릭을 쓰면서 착한 척 한단 말이야. 자유, 민주, 인권 이런 이야기 하면서 오만 착한 척은 다 하지만 정작 패권이 위협받을 때, 국가가 안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무자비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미어샤이머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바로 착한 척은 절대로 안 하고 완전히 무자비하게 노골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트럼프의 세계관, 특히 경제적 세계관에서는 전통적인 동맹국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계신 그 친미 보수 어르신들이 대한민국 국기, 성적이 흔들면서 으쌰으쌰 하면은 미국에서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트럼프의 세계관에서 동맹국은 개념 자체가 희박하다. 오히려 적들보다도 친구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미국을 호구 잡아가지고 더 털어먹고 있다라고 오히려 더 안 이롭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자, 이번에 상호 관세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는지 분석을 해보면 말이죠. 크게 보면은 3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적국이에요. 적국. 그러니까 중국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국가들. 그 다음에 미국과 굉장히 친화적이고 어떻게 보면 꼬봉이라고 할 수 있는 속국. 속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편은 영국 사람이 만든 거라서 좀 자주적으로 영국을 여기다 넣었는데 다른 나라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간지대. 여기에는 좀 적국에 가까운 중간지대 국가도 있고 속국에 가까운 중간지대 국가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디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동맹국, 석국에 포함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번에 상호 관세 부과율을 보면은 25%로 대충 중간지대, 유럽연합이 20% 맞았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5%를 더 맞아가지고 중간지대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트럼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위치인 것입니다. 물론 중국보다는 낮지만 기본 관세밖에 안 맞은 10%밖에 안 맞은 영국보다는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차기 대통령이 외교를 잘해서 트럼프랑 거래를 잘해서 우리나라를 이쪽으로 한 칸 녹색 지대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 가장 최상위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수상 네탄야후가 어저께 백악관에 두 번째로 방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트럼프를 만나러 왔는데 정작 얻은 것 없이 맨손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세 문제인데요. 트럼프가 이스라엘에게도 17%에 달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에 비하면 낮은 수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야, 미국이 우리는 봐주겠지 이렇게 은근히 기대를 했을 텐데 17% 관세를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탄야후가 급히 백악관에 와가지고 자, 앞으로는 우리가 미국 수입품 무관세 할 테니까 서로서로 우리 무관세 합시다. 대만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다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자, 이제 와서 이제 부랴부랴 무관세 무역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무관세 해주는 거는 땡큐인데 미국은 17%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미국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사실 괘씸하죠. 자, 하마스 전쟁 작년 한 해만 해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24조 원, 이건 최소 추정치예요. 24조 원이 넘는 군사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덕분에 가자지구에서 전쟁에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고 헤즈볼라도 어느 정도 때려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란과도 대결을 할 수 있었고 예멘 후티랑도 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올해 추가 지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끝간데 없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후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역시 호구 잡혔다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상호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이다. 자, 중국 같은 덩치가 큰 나라, 유럽연합도 그럴 수 있는데 관세 전쟁을 선포를 하고요. 끝까지 한번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아시아의 이제 주요 수출 국가, 대만,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비공개로 지금 트럼프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깎아달라고 로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는 관세를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미국에게 우호적인 어떤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세를 미끼로 해가지고 우방국들에게 청구서, 아주 기다란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거래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트럼프가 과연 상호 관세를 없애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잘하면은 영국 수준, 그러니까 기본 관세 수준까지 깎아줄 수는 있겠지만 관세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관세밖에 모르는 바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태진아라고 하는데 테립의 진심인 아이 태진아.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관세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와중에 자, 한국에서는 윤석열이 탄핵당했고 탄핵당하니까 트럼프가 좀 정치적 부담이 없어서였는지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지 70일이 넘은 후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대한민국 리더랑 트럼프가
전화 통화를 한 건데요. 자, 이 통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무역 불균형 문제도 한번 잘 해결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딱 시작부터 이미 기가 꺾이고 지는 싸움으로 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라는 이야기 자체가 이미 미국한테 안보적으로 꿀리고 들어가는 그런 저자세거든요. 자, 관세라는 레버리지를 트럼프가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손에는 안보라고 하는 또 카드를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 문제부터 해가지고 북한 핵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트럼프에게는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무형의 카드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한덕수 총리가 미리 접고 동맹 강화해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북한 핵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무역 문제에서 카드를 내놓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카드를 내놓기 전에 시작부터 미리 수그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미리 카드를 보여주면은 트럼프가 더 봐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조선이라든가 알래스카 가스관 설립이라든가 알래스카에서 생산된 가스를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서로 간의 대화가 오갔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알래스카 가스관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그다지 맞지 않는 어찌 보면은 돈을 뜯기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자, 물론 뭐 돈을 뜯기더라도 관세를 낮춰줘가지고 우리가 수출해서 이득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돈도 뜯기고 관세도 안 깎아주면은 우리는 완전히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는 그런 호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상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트럼프가 백악관 관계자에게 실무 협상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 같은 나라는 다루기가 힘드니까 일단 동맹부터 협상을 해라. 동맹이라서 더 잘 해줘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동맹이니까 우리가 가진 카드가 많다. 그러니까 얘네를 팔부터 꺾어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어떤 뭐 자유무역 체제 이런 게 다 파괴가 되고 있는 상태고, 자, 트럼프는 상호 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다르게 부과를 하면서 국가별로 1대1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리더를 잘 뽑아가지고 이 트럼프 정권이랑 딜을 잘 해야 되는데, 자, 이 중차대한 시기에 문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국무총리 한덕수가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덕수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 양반은 국민이 뽑아주지 않은 그 윤석열에게 임명된 그냥 2달짜리 권한대행에 불과한 국무총리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단독으로 트럼프랑 협상을 해가지고 어떤 약속을 한다,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주주의 국가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는 빨리 여야 대표 주요 정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번 전화 협상 결과를 상세하게 공유를 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혼자 단독적으로 트럼프랑 협상할 게 아니라 여야랑 합의를 해가면서 조정을 해가면서 트럼프랑 협상을 해서 앞으로 2달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 그리고 거기에서 새롭게 뽑힐 새 대통령이 부담을 갖지 않고 트럼프 정권과 협상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한덕수 총리가 중간 매개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잘난 척하면서 차기 대통령에게 무리한 부담을 지어주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빨리 전화 돌려가지고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불러서 이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트럼프 뉴스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 좋으면 제가 앞으로 더욱더 신나가지고 열심히 트럼프 관련 주요 소식을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하이오 통신이었습니다.